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도어매트 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이제 뭐 깔고 가는 팀, 하위 팀이다 이런 뜻인데, NBA 역사를 논할 때 정말 성적이 형편없었던 여러 팀들이 있었습니다. 뭐 NBA 역사도 이제 거의 8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정말 뭐 시카고 불스의 뭐 72승, 또 골든스테이트 73승, 그리고 또 뭐 과거에 뭐 시애틀, 휴스턴 정말 좋은 팀들이 많았지만, 자, 반대로 뭐 60몇 패, 거의 뭐 70패 가까이 기록했던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초약체 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가장 최근이 바로 지난 시즌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22승에 그쳤습니다. 승률이 26.8%였고요. 득점 23위, 그리고 실점 24위, 뭐 각종 항목들 전부 다 뭐 대부분이 최하위였습니다. 어시스트 2위, 그리고 블락 3위. 자, 이런 지표를 제외한다면 오펜시브 레이팅도 26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22위였는데,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아니라 두세 줄기 빛이 있었죠. 바로 빅터 웬반야마의 존재입니다. 자, 빅터 웬반야마는 2004년생입니다. 2004년생. 아직까지도 뭐 이제 20살, 약관의 나이에 불과한 자원인데, 지난 시즌 평균 기록 자체가 20-10이 넘었어요. 어시스트 3.9개고 블락샷 3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키였고요. 이 웬반야마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승수는 더 낮아졌겠죠.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시청률도 더 바닥을 쳤을 겁니다. 자, 지난 시즌 20, 14, 3에 달하는 엄청난 그런 기록을 냈고, 올 루키 퍼스트 팀, 그리고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뽑혔습니다. 그 덕분에 각종 매체에서 다음 시즌 활약상을 예상을 하는데, 웬반야마가 디포이 올해 수비수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인왕 블락샷 왕도 웬반야마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빅터 웬반야마가 크리스 폴이라는 새로운 날개와 함께 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웬반야마도 정말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잠깐 올림픽 끝나고 여행 다녀오고 나서는 계속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경쟁심이나 또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리스트에 웬반야마가 이름을 올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90-91 시즌 덴버 너게츠에는 마이클 애덤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963년생, 찰스 바클리 또 마이클 조던 등등과 동갑이었고요. 아마도 뭐 올드 팬들은 이 선수의 자유투 실력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연속 자유투 기록도 있었고. 자, 그런데 90-91 시즌 덴버 너게츠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20승 62패였고요. 그리고 승률은 24.4%였습니다. 평균 득점은 119.9점으로 1위였는데 실점이 무려 13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수비 바보 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는 많이 잡아냈지만 뭐 볼이 비교적 잘 돌진 않았고, 스틸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 포지션, 수비 포지션이 아주 많았는데, 오펜시브 레이팅은 21위였으니 페이스만 빨랐고 내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7위. 자, 이런 최악의 수비팀이었던 덴버 너게츠에서 마이클 애덤스는 26.5득점에 10.5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2.2 스틸, 0.1 블락, 필드골은 39.4%. 그러니까 사실 워낙 팀의 그런 환경이 척박했다 보니까 마이클 애덤스가 북치고 장구치고 때로는 터프샷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폭탄도 처리하다 보니까 야투가 엄청나게 낮았죠. 어떻게 본다면 뭐 알렌 아이버슨의 또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활약이기도 했지만 팀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애덤스는 뭐 덴버 너게츠와 2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었죠. 공교롭게도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워싱턴 블리츠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자, 워싱턴 블리츠로 이적을 하자마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스타에 뽑히게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유투는 통산 84.9%, 아주 훌륭한 자유투 슈터였죠.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입니다. 18-19 시즌의 피닉스 선즈인데요. 자, 데빈 부커는 1996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데빈 부커의 나이가 뭐 22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피닉스는 19승 63패였습니다. 야, 승률이 처참했죠. 23.2%. 득점 그리고 실점 전부 다 23위권 바깥이었고, 3점은 32, 슛을 아예 못 쏘는 팀이었고요. 리바운드 꼴찌였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28위, 디펜시브 레이팅 29위. 피닉스 선즈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최악의 팀이었는데, 이때 데빈 부커는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64경기 뛰면서 26.6득점 그리고 6.8 어시스트를 20대 초반의 나이에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필드골도 46.7%였고, 이때 뭐 데빈 부커를 이끌어서
뭐 스텝 패딩이다. 정말 스텝만 챙기는 그런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본인이 진짜 20대 초반에 저 어린 나이에 뛰는데 팀의 환경이 저래.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18, 19 시즌을 자양분 삼아서 데빈 부커는 이후에 5년 동안 4차례 올스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피닉스도 이후에 크리스 폴 영입하면서 또 파이널에 진출하기도 했었는데 데빈 부커의 2018-19 시즌은 암울했지만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월트 벨람이라는 아주 옛날 선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6-1-6-2 시즌 시카고 패커스라는 팀에서 뛰었습니다. 18승 62패였고요. 당시에는 80경기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은 전체 9위였는데 당시 NBA 팀은 총 9개밖에 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실점은 전체 5위,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7위였으니까 뭐 공수 양면에서 엉망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월트 벨라미는 31.6득점, 리바운드 무려 19개를 달성을 했고요. 필드골 51.9%, 출전 시간이 뭐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42.3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와 신인왕에 뽑히면서 신인 때 정말 내가 프로 오자마자 팀이 이 정도였는데 본인은 진짜 낭중지추였죠. 내가 오자마자 팀이 개판이야, 엉망이야. 그런데 그 루키가 완전히 뭐 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신인 시즌 때 정말 큰 아픔을 맛봤지만 월트 벨라미만큼은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면서 루키 시즌 때 신인왕과 올스타를 동시에 거머쥐게 된 거죠. 자, 월트 벨라미 이분은 사실 1960년대가 전성기였잖아요. 그래서 변변한 뭐 의료 장비라든지 또 혹은 뭐 농구와 또 그리고 뭐 전용기 뭐 이런 게 없던 시절인데 이 당시에 무려 1043경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록 자체가 20.1득점, 13.7 리바운드.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1975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직전인 1973-74 시즌까지도 평균 득점이 13점을 넘겼습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에 능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신인 시즌 때 남다른 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시드니 윅스. 자, 이분은 70년대에 또 뛰었던 분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월트 벨라미와 마찬가지로 오자마자 그냥 뭐 집이 쓰러져 가고 있었어.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뛰었었는데 자, 이때 18승 64패였습니다. 당시 NBA는 총 17개 팀이었고요. 그리고 17개 팀 가운데 득점 15위, 실점 17위였으니까 공수 양면 개판이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16위, 디펜시브 레이팅 17위였고요. 자, 루키였는데 82경기에 다 뛰었어요. 그리고 39.6분을 활약을 하면서 24.5점, 11.5 리바운드, 4.3 어시스트. 어마어마한 기록을 낸 거죠. 빌 월튼이 우승을 시키기 전에 포틀랜드의 골밑을 지켰던 분은 바로 시드니 윅스였습니다. 필드골이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뭐 돌을 던질 수는 없죠. 자, 올루키 퍼스트 팀, 그리고 올스타, 그리고 신인왕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신인왕을 받고 그리고 그해 올스타에 뽑혔고 NBA 데뷔하자마자 4년 동안 곧바로 올스타에 뽑혔었는데 공교롭게도 보스턴 셀틱스로 이적하고 나서는 빠르게 노세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NBA에서 총 760경기를 뛰면서 16.8득점 그리고 8.7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자, 오자마자 이렇게 팀이 진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루키 시즌부터 에이스로 활약을 했던 월트 벨라미와 시드니 윅스였죠. 자, 그리고 네이트 서먼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모두 42번이 영구 결번돼 있어요. 그래서 케빈 러브가 미네소타에서 뛰던 그 42번을 달지 못했던 이유도 클리블랜드에서 네이트 서먼드가 영구 결번이 됐기 때문이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64-65 시즌이 본인의 2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애기였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적이 암울했죠. 17승 63패. 그리고 이 당시 NBA가 9개 팀이었는데 득점 9위, 최다 실점 7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뭐 좋긴 했습니다만 공격력이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다 득점 꼴찌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꼴찌였으니 얼마나 창이 무뎠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에서 네이트 서먼드는 2년 차였는데 41.2분을 뛰었고요. 16.5득점의 리바운드가 무려 18개였습니다. 필드골은 41.9%였지만 동료들의 뭐 수준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꼴찌인데.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히게 됩니다. 이 네이트 서먼드라는 분은 뭐 당연히 저도 라이브는 못 봤죠. 그런데 이분의 플레이를 유튜브로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근육 데피니션이었어요. 이 사진에서도 드러나는데 근육이 60년대, 70년대에 뛰었던 선수 가운데 가장 훌륭했어요.
뭐 사실 90년대 이후로 이 근육의 갈라짐 데피니션이 최고였던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안드레 이거달라 혹은 뭐 데이비드 로빈슨 뭐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와, 네이트 서먼드 하면 저는 이 데피니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주 훌륭한 기량을 갖춘 빅맨이었고, 그 덕분에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클리블랜드 두 팀에서 영구 결번이 됐습니다. 자,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클리블랜드 영구 결번이 된 건 오하이오 애크런주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분이 클리블랜드에서 총 114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114경기 뛰면서 평균 득점도 4.6점, 5.5점이었는데 결국 뭐 고향 프리미엄을 업고 영구 결번이 되긴 했습니다만, 워리어스라는 프랜차이즈를 논할 때 이 네이트 서먼드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그 네이트 서먼드의 아주 까마득한 후배인 앤투안 제이미슨입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2경기 연속 NBA에서 50점 이상을 넣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커리어 대부분을 약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000-2001 시즌 최약체였습니다. 라트레스 프리엘이 감독목을 쪼르고 나가면서 굉장히 프랜차이즈가 암울했었고요. 이 당시에 17승 65패였습니다.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14위, 득점은 22, 실점은 29위.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은 수비 농구가 득세했어요. 평균 득점이 92.5점이니까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8위, 디펜시브 레이팅 28위, 공수 양면에서 엉망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앤트맨 제이미스만큼은 맹활약을 했었죠. 자, 보시면 82경기 41.4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24.9득점, 8.7 리바운드, 어시스트 2개, 필드골 44.2%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앤투안 제이미슨이 만약에 현대농구에서 뛰었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앞서갔던 선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조금 박하게 평가를 하자면 트위너, 그러니까 사이에 애매하게 낀 선수였어요. 비트윈에서 파생된 단어잖아요, 트위너가. 그러니까 3번을 보기에는 조금 느리고 4번을 보기에는 조금 신장이 작아. 그런데 슛도 되고 결국에는 키도 크고 다재다능한 선수였거든요. NBA에서 1083경기를 뛰는 동안 평균 18.5득점에 7.5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댈러스로 이적을 해서 또 식스맨 상도 받기도 했었고, 이후에 워싱턴 위저즈, 클리블랜드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줄곧 소속팀이 강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워리어스 팬들이라면 98-99 시즌부터 02-03 시즌까지 뛰었던 앤투안 제이미슨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케빈 러브입니다. 자, 케빈 러브도 미네소타에서 뛰었었죠. 미네소타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는데 2010-11 시즌 미네소타는 17승 65패짜리 팀이었어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팀들과 마찬가지로 공수 밸런스 엉망이었어요. 오펜시브 레이팅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27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케빈 러브의 3년차 시즌, 어느 정도는 NBA의 생리를 맛보고 NBA가 돌아가는 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할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케빈 러브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잠재력을 꽃피웁니다. 기록이 뭐 훌륭하죠. 20.2득점에 리바운드가 무려 15개였습니다. 본인 인생에서 커리어 하이고요. 그리고 2.5어시스트, 필드골 47%의 3점이 무려 41.7%였습니다. 3점도 엄청나게 잘 쐈던, 그리고 평균 성공 개수도 1.2개였으니까 현대농구로 친다면 뭐 2개 이상 넣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팀 성적이 암울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때 케빈 러브는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고요. 그리고 MIP, 올해 기량 발전상, 그리고 NBA 리바운드 왕도 거머쥐게 됩니다. 3년차 때 빵 기량을 터뜨렸어요. 약속의 3년차. 그리고 4년차 때 기록이 무려 평균 26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3.3개. 이때부터 뭐 케빈 러브는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로 거듭나는 거죠. 자, 3년차가 암울하긴 했지만 케빈 러브 본인에게는 이 3년차 시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지드러스 일가스커스입니다. 1975년생이었고요. 02-03 시즌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르브론 제임스죠. 르브론 제임스가 03-04 시즌에 합류하게 됐는데 바로 그 직전 시즌이었습니다. 17승 65패였고요. 그리고 평균 득점 25위, 최다 실점 28위, 오펜시브 레이팅 28위, 디펜시브 레이팅 24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팀이었습니다. 그때 뭐 일거스커스, 리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긴 했는데 아예 질서가 잡히지 않은 팀이었고요. 자, 하지만 일거스커스의 활약만큼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일거스커스가 그동안 뭐 부상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98-99 시즌 때 5게임, 99-00 시즌 때 시즌 아웃,
그리고 이듬해 0001 시즌 때 24경기 출전. 3경기 동안 29경기밖에 뛰지 못했어. 거의 뭐 현대판 자이언 같은 선수였습니다. 물론 뭐 자이언 윌리엄슨보다는 훨씬 자기 관리를 잘했지만 키가 워낙 컸고 선천적인 그런 부상 때문에 3년 동안에 30경기도 뛰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0102 시즌 때 62경기 뛰면서 건재를 과시했고 0203 시즌 때 이토록 좋은 활약 펼칩니다. 17.2득점, 7.5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 또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히게 됩니다. 여기에 기량발전상 후보로도 또 선정이 됐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딱 합류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서는 굉장히 보상받은 한 해였고 또 일거스 커스는 이 시즌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건강을 과시합니다. 0203 시즌 81경기, 그리고 다음 시즌 81경기, 그리고 3경기씩 계속 3시즌 동안 빠졌으니까 5년 동안 빠진 경기 수 자체가 11게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자기 관리를 잘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윌리엄슨도 일거스 커스의 사례를 보면서 무언가 본인이 좀 더 동기부여도 얻고 또 반성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거스 커스. 저도 일거스 커스의 루키 시즌 때부터 은퇴하는 시점까지 다 지켜봤었는데 진짜 뭐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죠. 워낙 몸에 철심을 많이 박아서 공항을 지나갈 때마다 삐삐 소리가 났대요. 그만큼 농구 선수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게일 굿리치. 자, 이 선수는 68-69 시즌 피닉스 선즈의 가장이었습니다. 데빈 부커가 있기 전에 바로 게일 굿리치가 있었죠. 자, 이 당시에 16승 66패였습니다. 정말 암울했네요. 오펜시브 레이팅은 14개 팀 가운데 11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14개 팀 가운데 13위였는데 이 게일 굿리치의 활약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이때가 게일 굿리치의 4년차 시즌이었고요. 23.8득점, 5.4리바운드, 6.4 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히게 됐는데 원래 게일 굿리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커스 출신이죠. 그런데 레이커스에서 피닉스로 이적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피닉스에서 다음 시즌까지 활약을 하고 다시 이제 레이커스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피닉스에서 딱 2시즌을 뛰었는데 오자마자 그것도 새 팀에서 내가 적응하기도 바쁜데 팀의 성적도 너무나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콤보가 되었습니다.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고 어떻게 본다면은 뭐 데빈 부커와도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당시에 게일 굿리치의 하위 팀에서의 활약은 아주 빛났었죠.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 2007-2008 시즌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마이애미 히트의 이 시즌은 05-06 시즌 때 마이애미가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06-07 시즌 때는 1라운드 탈락. 그리고 그 이듬해에 완전히 팀이 망하게 되죠. 15승 67패. 샤키롤도 떠나고 불과 뭐 2시즌 정도 전에 우승을 했었는데 완전히 도어매트 팀으로 전락을 합니다. 15승 67패, 오펜시브 레이팅 꼴찌, 디펜시브 레이팅 26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 팀이 바로 07-08 시즌 때 마이애미 히트였는데 드웨인 웨이드의 존재감만큼은 엄청나게 빛났습니다. 자, 51경기를 뛰면서 37.9분, 27.4득점, 5.7리바운드, 6.7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드웨인 웨이드는 아주 커다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경기 도중에 어깨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제가 SBS 스포츠에서 해설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휴스턴 로켓츠 전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름에 베이징 올림픽 때 복귀해서 식스맨으로 활약을 하면서 미국 대표팀 리딤팀에 또 우승을 이끌게 되죠. 자, 이때 뭐 웨이드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마이애미의 성적은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치기 전까지 보여줬던 웨이드의 이 활약상은 엄청났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쉬를 데려오면서 드웨인 웨이드는 2개의 우승 반지를 더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튼 브랜드입니다. 자, 엘튼 브랜드 1979년생이고 시카고 불스가 뽑았던 아주 훌륭한 그런 이 빅맨 포워드였죠. 자, 0001 시즌 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가 엘튼 브랜드의 2년차 시즌이었습니다. 15승 67패, 동부 컨퍼런스 꼴찌였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29위, 디펜시브 레이팅 27위, 공격과 수비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2년차 브랜드는 대단했어요. 39.3분을 뛰면서 20.1득점, 10.1리바운드 2년 연속 20-10을 달성했습니다. 루키 때 이미 20-10이었어요. 그리고 2년차 때도
20, 10을 달성을 했고 필드골 47.6%. 신장이 크진 않았습니다. 엘튼 브랜드는 키만 놓고 보면 뭐 6피트 한 8인치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팔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 덕분에 블락샷을 무려 1.6개씩 찍었습니다. 자, 이후에 시카고 불스를 떠나서 LA 클리퍼스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마지막 해였죠. 그리고 LA 클리퍼스로 이적을 하게 되고 정규 시즌 때 엘튼 브랜드는 1058경기를 뛰었지만 플레이오프 경험은 단 40게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소속팀 운이 없었어요. 클리퍼스에서도 2005, 2006 시즌 때 12경기 뛴 게 전부고 이후에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지만 필라델피아에서도 제대로 플레이오프에서 활약을 했던 건 2010, 11 시즌이 전부였어요. 이후에는 필리에서 13경기, 애틀란타에서 10경기 뛰었지만 평균 득점이 5.6점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정규 시즌에 팀복도 없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카고 불스 입장에서는 2년만 딱 우리 팀 선수였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상 밑바닥 팀에서 한 줄기 빛으로 활약했던 여러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혹시나 놓친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